긴 사업가라면 모두가 GV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클 거예요. 사장님은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8년간 만 GV 이상을 놓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GV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유린이, 반갑습니다. GV 우리 정말 잘하고 싶죠? GV는, 나 너무 웃겨서 어떡하지? 네, GV는 곧 커미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돈을 벌고 싶다면 우리 모두 다 GV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GV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고객과의 관계식, 그리고 나의 임상, 대모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약속 잡기, 그리고 클로징 멘트, 또는 뭐 소개받기, 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 만약에 GV가 어렵다면 그 어려운 이유도 우리 각자 다 다르겠죠. 그래서 GV 잘하려면 딱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한 가지만 꼽기에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예로 들자면 저는 당연히 예나 지금이나 명단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이 사업에서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적고 확인하고 확장하는 것이 바로 명단인데요. GV는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사장님들? GV는 소비자에서 나옵니다. 나에게 소비자 그룹이 있어야 GV가 뜨는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점점 확장이 되어야 GV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사업을 시작하셨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이미 예전부터 시작하셨는데 GV가 아직도 어렵고 고민이 된다면 여러분들 명단 노트를 꼭 필히 만드십시오. 명단 노트에 명단이 적혀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명단 리스트에서 하루에 내가 몇 명한테 제품을 이야기하고 사업을 이야기했느냐. 그게 결국 오늘의 나의 GV로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명단이 있어야 액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명단 노트가 이미 있었다. 그런데 뭔가 액션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죽은 명단인 거예요.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보세요. 새롭게 명단 노트를 다시 꾸려보세요. 그래서 앞쪽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적어도 꾸역꾸역 최소 200명을 채우십시오. 200명의 명단을 어떻게 해서든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어떤 걸 적는 거냐면요. 그 200명의 명단을 매일매일 이렇게 펴놓고 컨택하고 접촉하고를 많이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만날 사람과 약속 잡고 컨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매니아 고객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뒷페이지에 빈 페이지에 매니아 고객이 한 명씩 생길 때마다 정중앙에 그분의 이름을 적고 동그라미를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객과 만나셔서 그 고객과 그 노트를 피고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기훈 씨 주변에 이 화장품 소개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 혹시 기훈 씨 제가 이 루미스파 바구니 빌려준다면 빌려주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이름이 뭐예요? 혹시 기훈 씨 주변에 배 나온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누구예요? 이렇게 내가 그분한테서 이름을 받아내는 거예요. 명단 파기는 그분이 소개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한테서 확장 명단을 받아내는 겁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200명의 명단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노트를 피고, 컨택하시고, 그리고 한 명씩 매니아 고객이 생길 때마다 한 페이지에 그분의 이름의 정중앙, 또 다른 매니아 고객 생기면 또 그 다음 페이지에 정중앙에 그분의 이름,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지인이나 인맥을 나랑 같이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페이지 한 장 한 장 채워가다 보면요. 그게 바로 족보 노트가 됩니다. 그거를 오늘 꼭 만드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여섯 내구도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식스파 그 방이 생겼죠. 거기 너무너무 여러분들 들어가고 싶으시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여섯 명을 찾지? 파트너 여섯 명을 어떻게 하면 잘 찾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고민하지 마시고요. 명단 노트의 그 새하얀 페이지에 고객 이름을 정가운데에 적고 그분을 만나서 한 명 한 명 동그라미를 주렁주렁 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이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너무 뻔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걸 지금 내가 매일 실행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예, 이것에 따라 여러분들 GV 숫자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의 성과가 막혀 있다거나 사업을 어려워하는 파트너 사장님들을 미팅하면요. 공통점이 뭐냐면
명단이 없던가, 명단을 적고 있지 않던가, 아니면 명단이 정리되어 있지 않던가, 아니면 매일매일 확장 명단을 만들지 않던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명단을 적는 순간부터 사업이 시작될 겁니다. 매일매일 신규 2명씩 늘려가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그럼 GV가 어렵지 않게 되실 겁니다. 아, 명단부터 빨리 적어봐야겠어요. 사장님, 사장님이 꼭 하는 매출 클로징 멘트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 클로징 진짜 못해요. 사실 현장을 뛰다 보면 고객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서 어떤 이제 정해진 하나의 어떤 클로징 멘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멘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장님들. 바로 클로징 멘트를 던졌느냐, 안 던졌느냐예요. 우리 사장님들이 현장을 뛰실 때 루미스파 데모니든 뭐 얼굴 데모니든 손 데모니든 갈바닉 데모니든 부스트 데모니든 또는 어떤 크림을 발라주는 데모니든 마스카라를 발라주는 데모니든 어쨌든 이런 제품 데모를 하고 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클로징 멘트를 했느냐예요. 여러분들 현장 뛰실 때요. 나는 매일매일 고객을 만날 때 클로징 멘트를 던진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것이 어떤 멘트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가령 이런 멘트를 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언니,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쓰세요. 언니, 혹시 주름이 좋아지고 탄력이 좋아지고 미백의 기능까지 효과가 있다면 이 3가지 효과를 한 달 안에 확실하게 볼 수 있다면 얼마 정도 비용 들 것 같아요? 그쵸, 언니? 그 정도 들 것 같죠? 그런데 부스트랑 그 3개월치 부스트 젤이 다 합해서 40만 5천 원밖에 안 해요. 대박이지 않아요? 이것만큼은 꼭 쓰세요. 카드 번호 주세요. 후회 안 해요. 언니, 어차피 매일매일 얼굴에 바르는 거 돈 쓰는 소비자로만 소비하지 말고 언니가 예뻐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소개가 일어나면 돈도 벌 수 있는 이 뉴스킨 제품으로 브랜드를 한번 바꿔보세요. 또는 언니 우리 집에 와요. 제가 언니 진짜 예뻐지게 만들어줄게요. 제가 특별한 거 배웠거든요. 다음 주 무슨 요일이 괜찮으세요? 이런 멘트. 또는 언니 제가 확 바꿔드릴게요. 언니는 이거 제품 주문만 하세요. 제가 이걸로 확실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이런 멘트. 또는 고민하는 고객한테는 언니 효과에 맞춰드릴까요? 비용에 맞춰드릴까요? 언니가 고민하고 있는 팔자주름에 이거랑 이거랑 이거 최고거든요? 고민할수록 팔자주름은 더 깊어져요. 근데 결정하는 순간 팔자주름 고민 사라질 거예요. 지금 주문 제가 해드릴까요? 이렇게 이런 클로징 멘트들을 내가 그날 던지고 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데몬스트레이션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더라도 저는 꼭 하는 클로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 임상사진첩 클로징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임상사진첩 다 갖고 계시죠? 저는 이 임상사진첩을 내밀면서 말을 합니다. 언니 이거 한번 봐봐요. 이렇게 건네드리면요. 이 고객들이요. 이걸 왜 봐? 너나 봐 하고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이거를 되게 관심 갖게 봅니다. 그러면 다 질문해요. 여기 저희 남편이랑 제 얼굴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분 뭐 한 거야? 이런 질문 하시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얼마 만에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질문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거 못 써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질문 하십니다. 고객이 먼저 물어보게 되는 어떤 대화의 거리가 돼요. 이분은 못 쓰고 얼마 정도 써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 언니 있잖아요. 이분이 쓴 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실래요? 한 달 안에 이렇게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또는 이렇게 얼굴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피부과나 성형외과 갔을 때 이렇게 만들어 달라면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최소 500만 원 이상 다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클로징을 하시는 거예요. 그쵸? 500만 원 이상 들 것 같죠? 근데 저희 제품으로 100만 원 정도면 이 얼굴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클로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임상사진첩은 데모를 할 수 없는 환경에 있을 때, 그럴 때 고객을 만날 때 대화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데모를 못하는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클로징이 되거나 데모 약속 잡기가 가능해져요. 그러나 클로징 멘트보다 더 확실한 클로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바로 우리의 임상입니다. 고객의 얼굴은 바꿔지는데 제품이 일을 하겠죠. 그런데 나의 얼굴과 몸이
제품을 대신 말해주고 있지 않다면 고객은 관심 갖지 않을 거예요. 내가 입을 다물고 있어도 고객이 먼저 물어보게 할 수 있는 나의 인상. 너 요즘 왜 이렇게 이뻐졌어? 이런 거요. 너 요즘 왜 이렇게 뭐 하는데 이렇게 날씬해졌어? 이게 바로 최고의 클로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제품의 사례가 되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제품의 증거가 되는 거. 그래서 나의 인상을 강력하게 만드십시오. 클로징이 안 되는 사례가 가끔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흔한 사례가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할까 말까 고민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런 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을 컨설팅하면서 세 가지의 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저는 사업 초기 때부터 참 자주 활용을 했는데요. 두 가지나 세 가지의 안을 주시고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넘버원 키트 패키지가 있지만 예전에는 저희 때 없었거든요.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그래서 저는 처음에 기본 패키지, 물광 패키지, 명품 패키지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제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47만 원, 85만 원, 120만 원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코스별로 만들어서 그렇게 우유부단해서 잘 결정하기 어려워하는 고객한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럼 고객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살까 말까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고객들이 그 제안을 딱 받고 어떤 거 선택하지? 고민의 단계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거 클로징 책을 보고 바로 사업에 적용한 건데요. 결정장애가 있는 고객한테는 정말 클로징이 잘 되는 그런 팁입니다. 끝. 그러면 저 일단 되든 안 되든 던져볼게요. 일단 던져야 되겠어요, 클로징 멘트를. 사장님, 저 진짜 네. 안정적으로 매출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정기 구매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매출 다음에 이 정기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팁이 혹시 있을까요? 네, AR로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AR로 정기 구매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당연하게 걸어줍니다. 아주 당연하게 의례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제품을 구매하세요? 회원 쇼핑 페이지에서 구매하시나요? 아니면 정기 구매 페이지에서 제품을 구매하시나요? 여러분들 아마 다 정기 구매 페이지에서 구매하고 계실 거예요. 왜일까요? 싸니까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번 달에 정기 구매를 다 써서 여러분들이 급하게 제품이 필요해서 일반 쇼핑 페이지에서 사게 되면 왠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막 아깝고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한테도 꼭 전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제품을 주문하시는 고객님들께는 꼭 ARO를 반드시 이야기해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파트너 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최소 6개월을 유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부담을 느끼시면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철회하면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 손해인가요? 전혀 1원도 손해가 없습니다. 6개월 안에 ARO를 철회하면 내가 추가 할인 받은 혜택만 다시 본사에 돌려내면 됩니다. 만약에 ARO를 걸지 않았을 때 일반 회원가로 샀을 때 금액, 그리고 ARO를 걸었다 철회해서 다시 본사에 추가 할인을 돌려주고 실제 내가 구매한 그 금액 똑같거든요. 고객 입장에선 손해보는 금액이 1원도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고객한테 어필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살 거 없으면 어떡해요? 라고 물으시는 고객한테 그럼 처리하세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정기 구매를 등록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집중 관리를 해야죠. 예, 집중 관리해서 다른 제품도 경험하게 해드리고 또 다른 제품 소개도 해드리고 이렇게 제품의 확장을 일어나게 하면요. 처리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고객은요, 여러분, 손해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ARO는 손해가 1도 없어요. 그리고 고객들은요, 혜택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ARO는 5%에서 15% 추가 할인이 되는 고객 혜택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ARO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당연히 고객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얘기해요. 제가 받을 커미션 덜 받고 고객님한테 할인해 주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되게 고마워하세요. 제가 ARO 정기 구매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정기 구매 고객은 꼭 따로 장부를 만들어서 관리하세요.
두 번째 달 결제일이 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연락을 드리고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 변경, 주소 변경, 결제 정보 변경 뭐 이런 것들을 고객 스스로가 알아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VIP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ARO 자산이 계속 구축되고 누적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결제일을 되도록 월 초 첫 주로 한번 몰아보세요. 저는 그렇게 고객님들께 유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매월 첫 일주일 안에 정기구매 고객들이 다 결제가 돼버리니까 제가 잊지 않고 정기구매 고객 관리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좋냐면 월 초의 첫째 주에 4천 지부 이상 저는 지금 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둘째 주부터는 35% 이상의 구간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막 더 생기고 더 재밌고 더 신나고 매출의 35%니까 막 매출 나는 걸 막 더 재밌어하고 일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월 초에 100포인트 정기구매 생겼다, 200포인트 정기구매 생겼다 이렇게 하나하나 누적해 보세요. 어느 순간 3천 지부의 안정화가 매월 첫 주에 뜨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정기 구매는 꼭 처음부터 안내해 주세요. 제가 친구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업 초기에 별로 친하진 않았는데 오랜만에 예전에 같이 친했던 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지연아 잘 지내? 너 뉴스킨 하는 것 같더라. 나 거기 선크림 좋다고 하던데 2개만 주문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마워. 집 주소 좀 보내줘. 내가 택배 보낼게. 그랬어요. 그때 친구가 아니야 택배는 됐고 우리 집으로 네가 좀 갖고 왔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늦게 받을 텐데 괜찮아? 했더니 네가 와서 갖다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서 이제 갖다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다음날에 지연아 나 이거 환불할래 취소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왜 뭐가 안 좋아? 이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 왜 나한테 정기구매 혜택 이야기 안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AR로 그거는 6만 원 이상 산 고객들한테 주는 할인 혜택이야. 그래서 네가 산 거는 6만 원이 안 돼가지고 내가 얘기를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생각을 못 한 거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제 친구가 네가 만약에 얘기했으면 내가 선크림을 3개 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했고 너무 놀랐어요. 되게 슬픈 일이죠.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사업자가 미리 안내를 안 해줬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든 고객들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가급적 많이 안내를 받길 원합니다. 일부러 이야기 안 한 건데, 일부러 이야기 안 한 게 아닌데, 고객은 이렇게 오해하고 배신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정기 구매는 꼭 처음부터 걸 때까지 계속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네, 정기구매 고객은 꼭 장부를 만들고 결제일을 월초로 몰아서 하고 그리고 안내는 처음부터. 저 이제 정기구매 문제 없어요. 사장님, 혹시 사장님은 사업하면서 주력 제품으로 삼는 것이 있으신가요? 매출에 도움이 되는 제품 몇 가지만 말해주세요. 네, 사실 이거는 모든 사업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의 경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3가지의 제품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TR라인입니다. TR라인이 제품은 일단 포인트가 높아요. 그래서 포인트가 높다는 건 제 고객들이 소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쉐어링 보너스가 높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 역시 TR라인에 대한 커미션 높죠. 근데 소비자도 쉐어링 보너스를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큼직하게 소개비를 받으시니까 소개율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어 하세요. 돈이 되니까요. 이것은 곧 사업자 배출로 연이어지기 쉽다는 것도 의미하겠죠. 그래서 지금 BR2000이라는 게 우리한테 이제 기회이고 조직 성장에 되게 빠른 지름길이 되고 있는데 이 한 달 안에 2000포인트를 달성해서 마감한다는 게 어떤 미스트라는 그런 단일 제품 또는 바디바 이런 수분 라인 이런 걸로 또 한 달 안에 달성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티알란이라는 제품을 먹을 고객 2명
두 명을 잘 구축하면 쉽게 사업자 달성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달성한 분들이 복제도 또 잘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TR라인티는 우리한테 어떤 게 있죠? 바로 33LC 클럽이랑 빼독 시스템이라는 그런 훌륭한 시스템이 우리한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나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내 고객도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이제 막 스타트한 사람들 그리고 매니아 고객들 또한 제품을 쉽게 소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컨설턴트와 수석님들이 관리를 도와주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체지방 감량 성공률도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임상이 눈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아이템입니다. 저는 그렇게 TR라인을 주력 제품으로 확실한 여러분들의 사업 무기로 장착하시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혜민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알려주신 그 빼독 STP를 달달달 외우시고요. 그리고 TR라인이 투투 보상 그거를 달달달 외우십시오. 이 두 가지만 나한테 준비되어 있다면 단 한 명의 TR라인이 고객을 만드는 데 이제 집중하고 그분을 통해서 소개받아 나가는 거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 몸이 TR라인에 대한 임상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 주력 제품의 모델이 되셔야 되는 거는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임상이 빠르게 나오는 제품에 집중합니다. 임상이 빠르게 나오는 제품을 주력으로 저는 하거든요. 특히 저는 180도 세트와 루미스파와 같이 사용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이렇게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제품을 먼저 고객님들한테 전달하는 편입니다. 알로에겔 PX도 마찬가지예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 위염 증상이 있는 분들, 잘 체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일주일도 안 돼서 속이 편해졌다는 그런 후기를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신물 올라오는 게 덜해진다. 막 이런 좋은 후기를 저한테 들려주세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는 제품을 저는 고객들한테 먼저 어필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족도가 되게 빨리 나오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제품으로 확장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임상이 빠르게 나오는 제품은 임상이 빠르게 나오는 제품을 선택하던가 아니면 단품보다는 되도록이면 패키지 제품으로 추천하던가 이렇게 하셔서 고객의 변화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게 어쨌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변화를 빠르게 만들어주고 임상을 빠르게 만들어주는데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 제품 확장이랑 고객 소개 확장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서클 그룹에서 걸어 다니는 제품 광고 모델이 몇 명 있느냐 이게 결국 내 조직의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내 서클 그룹, 고객 서클 그룹에 확실한 비포 애프터 임상이 만들어진 고객이 몇 명 있지? 한번 여러분도 오늘 세어보세요. 그게 점점 늘어나야 여러분들의 그 팀도 확장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사업의 기회라는 제품입니다. 실제 저의 사업에 가장 큰 소비자 매출에 도움을 주는 주력 제품이 바로 사업의 기회라는 제품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입니다. 우리 사업은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죠. 네, 저는 이 제품을 제일 열정적으로 전달합니다. 실제로 제가 항상 만지부 이상이 넘는데 그 이유는 매달 그 서클 그룹에 한 명, 두 명 또는 세 명의 LOI 예비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뜨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고객한테 제품만 전달하고 있다면 사실 영업이랑 다를 게 없겠죠. 물론 제품을 잘 전달하는 것도 매출에 도움이 되는 게 맞지만 최강의 레버리지는 고객이 아니라 사업 파트너한테서 일어납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장 고객을 많이 만드는 고객은 누구일까요? 네. 매니아 고객일까요? 네. 파트너 사업자라는 고객입니다. 사업자는 왜 고객을 많이 만들까요? 제품이 좋아서요? 네. 물론 제품이 좋고 만족하니까 소개를 많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업자는 나의 꿈과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고객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너무 돕고 싶어서 그리고 그분한테도 꿈을 이루어줄 이 도구를 너무 전달해주고 싶어서 마구마구 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만큼 매출에 집중하는 사람도 없고 사업자만큼 고객 관리에 집중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제가 지난 11월 달에 총 매출을 3억 5천만 원을 했는데요. 그 3억 5천만 원 중에서 소비자 서클 그룹에서 제 소비자들 중에서 난 매출은 2,600만 원이었어요.
나머지 3억 2,400만 원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저희 파트너 팀의 소비자 매출에서 나온 매출입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사업의 기회를 반드시 전해야겠다. 이게 얼마나 큰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제품인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이렇게 세 가지. 네. 첫 번째로 당연히 TR90.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상이 빠르게 나오는 제품.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업의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사장님, 우리가 매출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게 모두 다 결국 리크루팅을 위해서잖아요. 리크루팅을 할 때 강력한 한방 또는 강력한 멘트, 훅! 이런 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되게 재미없을 수 있는 내용들인데 사장님이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뉴스킨 사업에서 어떤 대단한 전략이나 스킬 또는 강력한 멘트 이런 게 있어야 리크루팅이 더 잘 될 거라는 생각 자체가 리크루팅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대단한 멘트나 어떤 나만의 훅, 뭐 스킬 이런 걸로 성과가 나고 결과가 나기보다는 이 사업은 단순한 걸 지속 반복해서 매일매일 유지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고 조직을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저한테 강력한 한방은 어떤 멘트적인 게 아니고요. 사실 뉴스킨 사업, 이 사업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난 한방입니다. 저는 이 사업처럼 레버리지가 일어나고 확장이 일어나는 사업을 주변에서 아직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있다 하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평범한 이 아줌마가 레버리지가 있고 확장이 되는 자산 구축을 어디서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뉴스킨 사업도요. 처음에는 많은 노동이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한테 제품을 전해야 되고요. 많은 사람한테 사업을 전해야 되는 그 노동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린 같은 노동이 아니죠. 직장인들과 같은 노동이 아니죠. 자산을 구축하는 노동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업 초기 한 몇 년간은 거의 한 24시간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잠자는 시간에도 데모나고 쇼더 플랜하고 막 꿈꾸면서 그 정도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직장 다녔을 때보다 더 열심히 노동을 했고 그것을 지속하고 반복하니까 어느 순간 내가 전한 제품에 뿅 반해버린 그런 매니아 고객이 알아서 자기가 정기 구매를 주문하고 있고 알아서 정기 구매 고객을 달고 있고 그렇게 2대, 3대, 4대 고객이 확장되는 걸 제가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내가 직접 만나지도 않았는데 내 서클에 내가 모르는 이름이 가입되네?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파트너 사장님들 통해서 생긴 소비자는 제가 만나지 않은 소비자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품을 주문한 것에 저는 1%도 관여하지 않았는데 매출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그것 또한 권리소득으로 제 자산으로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저는 놀라워요. 어제 저희 팀 카톡방을 보는데 제가 없는 공간에서도 제가 없는 시간에서도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은 누군가를 막 현장 후원하면서 엄청나게 도와드리고 있고 제품을 전하고 있고 사업을 전하고 있고 그렇게 계셨단 말이죠. 이런 확장 자산, 이런 일, 여러분들 이게 강력한 한방입니다. 저는 이런 사업 말고 큰 레버리지 있는 사업으로 성공한 제 주변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부동산, 책, 음반 이런 걸로 인세소득 받는 사람들 얘기는 들었지만 제 주변에 그걸로 성공한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그리고 그걸로 직장보다 더 많은 인세소득을 받는 제 주변의 친구들도 없거든요. 특별해야 되잖아요. 아주 특별해야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뉴스키는 아주 평범한 사람도 데몬과 보상과 쇼더 플랜을 배워서 지속적으로 누군가한테 전달만 한다면 그리고 누군가한테 이걸 가르쳐 준다면 그러면 자산이 점점 증식이 되고 확장이 되고 무한대로 수입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드 보너스도요. 지금 6대 레벨까지 받는다고 한정된 소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사업의 소득에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1대 파트너를 계속 구축하는 한 수입은 끊임없이 증가됩니다. 지금 제 파트너 사장님들도 소비자 그룹을 막 만들고 계시잖아요. 7대, 8대, 9대, 10대, 20대 계속 그분들이 만드는 소비자 전체 고객 매출에 저는 5%에서 15%의 리드 보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정말 강력한 훅이고 강력한 한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 얘기할 때는 진짜 설레이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에너지가 막 나와요. 이 사업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강력한 훅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 일에 심장이 떨리고 가슴이 떨린다면 아마 리크루팅이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일이 될 거예요. 맞아요, 사장님. 이 사업 자체가 되게 강력한 한방인데 멘트를 바랬다니 이 바보. 사장님, 네. 리크루팅을 잘하려면 고객의 욕구나 니즈 파악을 잘해야 하잖아요. 혹시 욕구나 니즈 파악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아,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리크루팅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욕구를 미리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미팅의 결과가 아주 좋게 되거든요. 현장에서 만나는 제 고객들 중에 뉴스킹 강의를 추천해드린 강의를 5개 이상 듣고 나온 분과 미팅한 경우에는요, 분위기나 그 결과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객이 강의를 들으면서 본인의 욕구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와, 나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와, 나도 이분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 와, 나도 이 리더처럼 존경받는 사람 되고 싶다. 와, 나도 양가 부모님한테 용돈 많이 드리고 싶다. 와, 나도 매년 해외 트립 2번씩 다니고 싶다. 와, 나도 이 사람들처럼 배우는 이 집단 안에 속하고 싶다. 와, 나도 남의 거 아니라 내 거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잠자던 욕구들이요.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숨겨졌던 욕구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와 미팅을 연결이 되니 어떻게 결과가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강의를 전부 다 고객이 듣는 건 아니잖아요. 고객의 욕구나 니즈 파악이 안 된 경우 어떻게 그분의 욕구를 체크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인 거죠.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을 하라입니다. 질문을 많이 하고 경청을 정성껏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막막하시죠? 우선 갑자기 만나자마자 질문부터 던지면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또는 막 질문을 막 계속하면 치조하는 것 같고 계속 질문만 한다면 고객이 어쩌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하기 전에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 칭찬을 들은 사람의 반응은 모두 다 다를 수 있지만 칭찬 그 자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해요. 제가 이제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저희 집에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하러 온 남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정말 젊은 청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제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제 명단이 돼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제품이나 이 사업의 기회를 전달하지 않으면 저는 직무유기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단 한마디라도 건넬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저는 반드시 제품이나 사업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자분이 저희 집에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하러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 명단으로 딱 제가 또 찝었죠. 자, 그리고 이제 그분의 욕구를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일하는 동안 음료수도 주고 하면서 옆에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서 칭찬할 것을 찾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외모를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헤어스타일이 진짜 이쁘시네요. 어머, 인상이 참 좋으세요. 이런 정도의 칭찬은 잘 잊혀지기 쉬운 칭찬이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인사치레로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겉모습을 칭찬하기보다는 그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그분이 하는 행동, 그분이 했던 말, 어떤 그분이 물건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자세,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칭찬하실 때, 어머, 원피스가 너무 이뻐요. 이렇게 칭찬하면 원피스 칭찬한 거죠. 그런데, 어머, 옷을 고르는 감각이 진짜 탁월하시네요. 라고 하면 그분을 칭찬한 거죠. 이렇게 그분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그 청년이 일하는 걸 잘 살펴보니까 이마에 땀이 막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너무 꼼꼼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드렸어요. 와, 진짜 하나하나 너무 꼼꼼하게 일을 잘 처리하시네요. 이거 하신 지 오래되셨죠? 경력 얼마나 되셨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만약에 이거 경력이 얼마나 되셨어요? 하면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내 커리어를 질문하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칭찬으로 먼저 얘기하고 경력이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그분이 답하길 1년 됐대요. 1년. 그래서 제가 와, 1년이요? 말도 안 돼요.
프로 같은데 꽤 된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저 사실 허술하단 말 듣고 싶지 않아서 선배 사장님들이 하는 거 따라다니면서 엄청 열심히 배우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칭찬했습니다. 대단하시다. 이렇게 빨리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요, 이것도 어렵죠. 제가 남들보다 좀 더 노력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왜 그렇게 노력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걸로 성공해야죠. 이러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칭찬과 질문을 통해서 그분의 정보와 욕구를 하나하나 발견해 갑니다. 이분 참 성실한 분이다. 이분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분이다. 이런 정보를 획득한 거죠. 자, 그리고서 또 칭찬합니다. 마인드가 진짜 멋지시다. 성공하고 싶으시군요. 그럼 이거 하기 전에 원래는 1년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라고 과거의 직업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회사 연구직이었대요. 그리고 이 일과는 전혀 다른 직종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연구소에 계시다가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했더니 저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일을 바꿨어요. 연구직에 있는 선배들의 삶이 다 똑같고 그리고 미래까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삼촌이 이 일을 하시는데 삼촌이 이 음식물 쓰레기를 설치하는 집이 늘어날 때마다 매월 들어오는 수입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랬더니 한 집에 하나 설치하면 5년 동안 돈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했습니다. 그럼 5년 뒤에는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그걸로 끝이래요. 그래서 계속 소개받고 확장해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단하십니다. 20대인데 어떻게 이런 소득을 이해하셨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제가 하는 일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딱 10분만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랬어요. 실컷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으세요. 못하세요. 네, 10분이요? 네, 하고서 앉아서 저의 쇼더 플랜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추천해드리고 번호를 따고 지속적으로 컨택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이 사업을 받아들일 때까지. 이렇게 칭찬과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욕구와 정보를 획득하고 그리고 나의 쇼더 플랜을 하고 관계 유지를 계속하는 거죠. 그분이 사업의 비전을 볼 때까지. 예, 그렇게 상대방의 욕구를 파악해 나가시면 됩니다. 사장님, 저 너무 심장이 떨려서 빨리 액션하러 갔다 올게요. 잘 가요, 느린이.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거의 없어가지고 빠르게 사장님 마무리 메시지 듣고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들 우리 사업은요 결국 제품을 전하고 사업을 전하는 일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그리고 누군가한테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걸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반복만 한다면 여러분들 꿈은 어느새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눈앞에 있는 내 GV만 보지 마시고요. 나의 꿈 리스트를 한 번 더 살펴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올해는 이걸 이루겠다 다짐을 하시고 무조건 나가십시오. 이 비즈니스는요 정말 아주 솔직합니다. 내가 행동한 만큼 결과가 나오거든요. GV가 정말 정직해요. 그래서 내가 행동한 만큼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목표를 어떻게 하시냐면 만남을 몇 번 할 건지를 목표를 하세요. 200GV가 목표다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렵고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몇 명 만나고 들어갈 거다 이렇게 목표를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매달 하는 게 바로 이건데요. 여기 이렇게 명단, 안 보이네요. 명단을 1부터 100까지 명단을 적을 번호부터 쫙 쓰세요. 그래서 4월에 100명 만난다. 전 이게 목표예요. 4월에 100명 만난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 있을 때마다 여기를 채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만남의 횟수를 목표로 하면요. GV는 점점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매출의 문이 빵 뚫리고요. 리크루팅의 문이 빵 뚫려요.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의 자산이 점점 구축되고 올라갈 거예요. 너무나도 끝이 명확한 사업이에요. 여기 우리 그룹장님들, 리더 사장님들 삶을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몰입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그룹에 모아주세요. 불타는 장작이 모이면 활활 타는 모닥불이 됩니다. 이 원리를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열정과 긍정은 전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룹에 다 같이 에너지를 공유해 주시고 나의 뜨거운 에너지를 전이해 주시고 그런 팀이 된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만남을 목표로 하시고 에너지를 다 같이 모으셔서요. 우리
올해 일 벌려서 우리 다 같이 랑연라인의 우리 사장님들 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시간 내주셔서 있는 노하우, 없는 노하우 다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기어차니 열한차 파도는 날 들고 내리고 집어도 삼키네 비바람 지나간 바닷가 해가 뜨는 거니까 노래 한새 너를 잡고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